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9월 3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합니다. 제 뒤로 지금 강화문 그리고 좀 멀리 청와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화문 광장에도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상당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창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바람 소리가 싱싱 날 정도입니다. 아마 이 마이크에 그 소리가 조금 당겨서 듣기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태풍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간신문의 기사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송국근의 혼술에서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갈라치기 그 한 소절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SNS에 올린 글이죠. 이 내용입니다. 이거 좀 긴데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 간호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그 다음부터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느냐. 자, 대통령의 국민 이간질이죠. 이간질입니다. 의료계 갈라치기,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그런데 이 의사와 간호사 갈라치기가 단순히 이 여론을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의사 파업을 막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갈라치기를 했을까? 아닙니다. 더 깊은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그 노림수를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 이간질, 이것이 주요 신문 톱 기사로 다 올랐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 간호사들이 의사 짐을 떠맡았다. 자, 편가르기 하고 있다. SNS에 글을 올려서 대통령이 지금 의료계가 파업을 하는데 특히 여러 가지 파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공공병원 설립 문제인데 의대 정원 확대도 있고 공공병원 설립 문제인데 거기에 노림수가 있다. 이것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공공병원 설립을 아마 강행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는데도 이 상황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여론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코로나 의료진은 대부분 간호사다. 그러면서 파업 강행 중인 의사들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갈등을 조장하느냐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일보도 일면 톱에 이것을 다뤘습니다. 국민은 의사 파업에 가슴 졸이는데 대통령은 기름을 부었다. 대통령이 기름을 부어버렸죠. 자, 국민들은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하니 중환자들 이리저리 병원을 옮겨 다니다가 귀중한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이것도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근저를 보면은 정부 정책이 왜 이런 정책을 쓰는지 나옵니다. 일단은 간호사 지키어 세운 페북 글을 올리면서 의사들 떠난 의료 현장 지켜서 감사하다. 이렇게 간호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당은 국민 편가르기다. 이렇게 발언을, 문재인의 발언을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신문도 다 그렇지만은, 2면, 3면에도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중앙일보 3면 보시면은 대통령 폭염에 쓰러진 의료진 대부분 간호사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간질을 하지 말라. 자, 이렇게, 국민 편가르기, 갈라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발칵 뒤집혔다. 지난 1일에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에게 한 말이 있죠. 자,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 여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하의 물꼬가 트인 상황인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갈라치기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을 반발을 유도했습니다. 왜 이럴까? 그 반발을 유도한 이유 지금 윤곽이 잡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일경제신문 6면에 보시면 양쪽 기사를 나란히 실었습니다. 한쪽은 의료 갈등 실마리 찾나 이렇게 당과 의료계가 어떤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파업 의사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갈등을 오히려 조장시켰습니다.
당에서 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의사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대통령이 앞장서서 문제를 풀지 못할 망정 파업이사 오해 비판한 문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짐을 떠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양쪽을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받는 이 파업을 종식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갈라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집권 이후에 쭉 해왔습니다. 제가 이 국민 갈라치기, 편가르기, 이간질 이것을 처음부터 취임 이후부터 쭉 보니 한 10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갈래로 갈라친 것이죠. 촛불 대 적폐, 영남 대 호남, 또 친일 대 반일, 조국 사태와 조국 수호 이것은 간제 데모를 통해서 막 조장을 했죠. 그 다음에 검찰 갈라치기, 정권 수사하는 검찰과 정권을 사수하려는 검찰 갈라치기. 이 코로나 2차 대유행 사태를 맞아서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또 갈라치기.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집값 폭등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갈라치기. 또 강남과 서울의 강남과 비강남 갈라치기. 그 다음에 또 우파까지 갈라칩니다. 거구 코로나 2차 유행의 책임을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보수 쪽에 떠넘기면서 거구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파도 또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구몰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의사와 간호사 편가르기까지 10갈래로 국민들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과연 이렇게 편가르기를 할까? 일단은 소수의 극성 지지층들을 결집을 해서 그 힘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죠. 소위 적폐몰이 이런 거 초반에 했고 지금은 막판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 좀 국정 운영 동력 레임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극성 지지층을 같이 끌고 가려고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다 당신들은 내 편이야. 그러니까 저 적들과 싸워야 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제에는 국민을 우습게 하니까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죠. 국민을 딱 편가르기 하면 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한다. 저쪽은 나쁜 편, 이쪽은 우리 편, 좋은 편.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알아서 서로 막 싸울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그런 심리가 속에 있는 것이죠. 최근에 집값 파동에서 그런 심리들이 속속 드러났죠. 뭐 통계치를 엉뚱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뭐 집값 상승률을 막 왜곡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이 난리가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코로나 2차 유행은 또 거구 때문이다. 이렇게 여건에서 이야기하는 것 일종의 혹세무민하는 그런 것들이 다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폄하하기까지 합니다. 자, 동아일 오면을 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폄하를 하는지 문재인 정권이. 자, 어제 국회 운영위가 있었죠. 국회 운영위에서 미래통합당 의원, 지금은 국민의힘입니다. 당명이 바뀌었죠. 국민의힘 의원이 물었습니다. 서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한다고 생각하느냐? 누구에게?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답변은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국민들이 집을 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본인이 뭐 두 채였죠. 두 채였다가 무슨 정년생지 때문에 그 충주 집을 먼저 팔고 본인이 지역구 집을 먼저 팔고 나중에 똘똘한 한 채 어쩌고 하다가 그것도 뭐 판 덕분으로 비서실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 노영민이 집값 인상 기대 때문에 서민들의 빚을 내서 집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는 그게 아니죠. 서민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30대, 40대는 직장도 다녀야 하고 또 아이들 학교도 있는데 이사하기가 너무 지칩니다. 월세든 전세든 이사하기 지치고 또 월세 매 올려달라고 하고 전세 올려달라고 하고 그러니 조그만 집 한 채라도 내 것을 가지고 좀 안정을 해야 되겠다. 빚을 내서라도. 그런 생각으로 집을 사는 것인데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집값 인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산다. 자, 이렇게 하니 무슨 뭐 정책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을 전부 다 투기꾼으로 집을 살려는, 빚을 내서 집을 살려는 국민들은 다 투기꾼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투기꾼이
막는 대책을 내놓겠죠. 그렇게 보고 있으니. 그러니 집값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심리가 지금 국정 운영 전반에 깔려 있는 겁니다.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이런 그 노영민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 평가르기를 위해서는 여론도 조작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부동산 또 코로나 또는 경제 지표에서 편리한 통계 수치만 막 갖다 대고 그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을 해왔죠. 그리고 조국 사태 때 일종의 강제 데모를 서초동 대검 앞에서 벌이면서 그것도 여론 조작입니다. 대대적으로 그 언론에 보도를 하고 간제 언론에서. 그리고 또 여론 조작입니다. 집권 과정에서도 여론 조작 의혹이 있었죠. 바로 드루킹 사건입니다.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아직 김경수 항소심 중입니다. 1심 재판하다가 법정 구속까지 된 그 사안이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울산시장선거 불법 개입 의혹 이것과 더불어 드루킹 댓글 조작 대선 과정에서도 있었던 그것은 국기문란일 수도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어제 드루킹 그러니까 김경수 쪽의 논리가 하나 무너졌습니다. 어제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김경수 쪽에서 그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 드루킹이 단 댓글이 90만 개인데 그 중에서 역작업 비율이 30%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역작업이란 것은 댓글을 달았는데 문재인을 돕느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문재인이 비판하는 꼴이 돼버리는 그런 댓글이 역작업 비율이 30% 이상이다. 그러니까 김경수 그러니까 정권과 드루킹과 김동원과 드루킹 김동원과 공모를 안 했다. 그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어제 그 논리가 깨졌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드루킹 댓글 90만 개를 특검이 허위범 특검이죠. 허위범 특검이 공소유지하면서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비판 댓글은 0.7%였습니다. 30%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모 관계가 오히려 성립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경수를 중심으로 한 현 정권과 드루킹 김동원이 공모를 해서 여론을 조작한 것이죠. 대선 과정에서. 김경수 측은 역작업 비율 30% 이상이다. 공모 안 했다는 증거다. 그렇게 했는데 댓글 90만 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댓글은 6,300개, 전체의 0.7%였다. 그러니 대부분 나머지 99.3%가 문재인에게 유리한 그런 여론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조작이다. 공모한 조작이다. 그 재판 내용이 어제 그런 것이 나온 겁니다. 자, 의료계를 갈라치기까지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의료병원을 관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의혹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이 부분을 심층 취재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앙일보 23면 기사인데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요즘은 그 신문사 논설위원들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 사실 쓰고 칼럼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뛰면서 취재를 하는 그런 논설위원이 간다. 이런 것이 새로운 그 경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논설위원들은 취재 경력이 상당히 풍부한 기자들입니다. 좀 고참 기자들이죠. 그 논설위원실이 전에는 마치 어떤 좀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이 가서 좀 쉬는 자리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논설위원들이 현장을 뛰면서 발로 뛰면서 취재를 하고 있죠.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자, 중앙일보 보시면은 의사 집단 반발 불러온 공공의대 배경에 대통령 측근이 있다. 공공의대 배경에 대통령 측근이 있다. 그리고 후보지가 순천, 공공의대가 들어갈 후보지가 지금 순천이나 목포 이렇게 되고 있는데 후보지 순천의 의사를 국립중앙의료원장에 그 전에 사전에 임명을 했다. 시골에 있던 의사를 국립중앙의료원장에 임명을 했는데 그 임명한 의사가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인 더불어포럼 공동대표를 맡았던 문 대통령 측근이다. 자, 그래서 후보지 순천의 의사를 임명을 했고 국립중앙의료원장에 그래서 정부는 다 계획이 있었다. 공공의료원을 만들어는 계획이 다 있었다. 국립의료원장을 순천의 의사를 임명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을 임명할 때부터 다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이대로 되면은
의대생을 교수 인력 외에 다른 사람이 성적 외에 다른 잣대로 뽑는 것은 물론이고, 이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죠. 수백 명의 신설 의대 교수 선발권을 지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국과 같은 이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은 논문 1저자 품앗이나 표창장 위조도 없이, 그런 위조도 없이 자녀를 의과대학에 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후 공공의대를 놓으면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오가면서 교수 생활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득권을 쌓는 그런 측면에서 의료계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 갈라치기, 이런 국민 갈라치기가 이런 그 의사와 간호사 갈라치기에서 보듯이 단순히 정권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고 새로운 기득권을 쌓는 그 방편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갈라치기, 의사와 간호사 갈라치기의 진짜 목적이 뭐냐, 그래서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들만의 특권, 의료계까지 그들만의 특권을 갖겠다는, 자녀들을 아무런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도 그쪽의 사람들의 자녀들이라면은 의사를 만들 수 있다. 그 체제를 지금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주요 기사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휴가 미복귀 아들 위해서 보좌관이 담당 장교에게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어제 국회에서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죠. 그리고 통합당 당명이 어제 바뀌어서 의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자,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보수정당에 적절한지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앞으로 제1야당의 당명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당내에서도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양극입니다. 서울신문 8면 보시면은 두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당 비호감 낮춰서 대한정당 희망을 줬다. 독선 리더십, 구체적 정책 대안도 없었다. 자, 완전히 상반된 김종인 평가죠. 당내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데 긍정평가를 한 사람은 친김종인인 김재섭 비대위원이고, 부정평가를 한 사람은 반김종인 장제원 의원입니다. 자, 오늘 화제 기사 하나 전해드리면서 조간 딱 불마치겠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나온 기사인데, 제주에 중수부 생긴 듯하다. 수미에 밀려난 검찰 칼잡이들 모였다. 제주도에 검찰의 칼잡이들이 다 모였다. 특수수사를 했던 중수부, 과거 중수부, 그 권력을 향한 수사, 부정부패, 재벌 비리, 이런 거 수사를 했던 칼잡이들이 제주도에 다 밀렸다. 왜? 제주도에 옛 중수부 꾸려지게 됐다. 근데 왜? 다 자천성 인사에서 밀려나면서 제주도로 많이 갔기 때문입니다. 살해는 권력을 수사하던. 제주지검 지휘하는 수장부터 박찬호죠. 박찬호 검사장. 윤석열 사단의 핵심 측근이다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2차장 검사로 근무를 했고, 살해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1월 달에 제주로 자천됐죠. 그래서 제주도에 그 이후에도 막 제주도로 막 쫓아보내니 제주도에 검찰 칼잡이들이 다 모였다. 이런 참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법무연수원에도 특수등 검사가 모였다고 합니다. 법무연수원에도 막 자천 인사를 하면서 막 보냈기 때문에 한동훈처럼.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조간 딱 뿌렸습니다.